7 나오죠? x가 7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봐봐요. 여기가 지금 7이야. 여기가 얼마겠어요? 9지. 맞아? 이렇게. 그럼 여기도 9겠지. 맞아? 그럼 넓이 어떻게 찾아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81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같아요. 다음 거 82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연못의 둘레의 폭이 2m인 산책로를 갖다가 만들었다. 원이 있는데 바깥쪽에 이제 원이 이제 또 뺑그르르 또 돌아가는 거 지금 상태예요. 이 정도로 보시고 그 길을 나타내는 그 이제 원의 폭이 저기 중심이 있겠지?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보면 여기가 지금 2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봐. 이때 연못의 반지름의 길을 갖다가 찾아라. 연못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게 물이 있는 부분이 연못이야 지금. 거기에 산책로를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제가 미지수 R 이렇게 반지름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치? 자, 안쪽에 있는 원이 지금 연못이고 바깥쪽에 지금 뺑 둘러가는 게 산책로입니다 지금. 자, 그랬더니 자, 식을 좀 세워볼게요. 산책로의 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갖다가 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 큰 원의 넓이를 갖다가 어떻게 세워주면 돼요? 반지름 길이 제곱하기. 강민아. R 플러스 2 이거 반지름의 제곱 파이. 이게 큰 원이죠? 작은 원을 빼요. R 제곱 파이. 이게 산책로의 넓이. 근데 그 산책로의 넓이가 연못 넓이의 2분의 1. 그럼 연못 넓이가 나와야 돼. 얘가 연못 넓이는 R 제곱 파이 아닙니까 지금? 맞아? 연못 넓이의 2분의 1. 맞아?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됐지? 식은 이렇게 세우죠. 자, 전개 R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4의 8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R제곱 8 여기까지가 2분의 1의 R제곱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거 R제곱 파이 빼기 R제곱 파이니까 얘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 그치? 그리고 남는 거 파이도 날리고, 얘 없어지고 파이니까 파이도 양변에서 이렇게 날리고, 남는 거가 지금 4R 플러스 4는 2분의 1의 R제곱. 여기까지. 강민아, 뭐 하라고 했냐 이거? 자, 2 곱할게요. 8R에 8 더하면 R제곱. 왼쪽과 오른쪽으로 싹 이항시키면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827번에서 연못 반지름 갖다 찾는 거니까 여기서 R값 찾아야 되거든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맞지? 딱 봐도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하라는 거야. 이제 근해 공식 나온 거다. 8R 플러스 8이 0인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근해 공식. 자, R은 불러보세요. 1분해니까 안 좋고 너무 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그러니까 백일까 플러스일까를 갖다 고민을 일단 이제 먼저 하시면 4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16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루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8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더해도 양수고 빼도 양수야. 둘 다 양수거든. 문제 뜻에 맞게 일단 이제 설정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AC 뭐가 틀렸는데 이거 마이너스 8. 여기만 하는 거였니 지금? 나는 이거만 한 줄 알았어. 마이너스 8. 플러스가 맞습니다. 부호가 이제 이쪽이 바뀌는 거고 여기가 24가 되는 거니까 2루트 6이 맞죠. 이렇게. 빼기는 빼가 음수입니다. 알겠죠? 얘가 지금 24기 때문에 빼기로 갔을 때는 빼가 R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 쪽으로 이제 R값을 선택을 하려면 4 플러스 2루트 6이라고 이제 반지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구해야 되는 것은 연못의 반지름 길이고 연못의 반지름 길이를 R로 놨으니까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됩니다. 그죠? 다음 거 828번.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오늘 교과서 안에 교과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시험 출제할 때 이 문제를 내는 학교가 좀 많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들. 그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쪽에 반원 두 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림을 이제 보시면 그 길이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길이를 갖다 주냐? 여기 이제 이쪽 길이를 자 10이라고 주는 거지. 맞아?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거는 결국엔 색칠된 부분이 좀 이쪽인 건데 이 색칠된 부분에 대한 넓이 정도를 줍니다.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6파이다 이렇게 주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AC의 길이니까요. 보세요. 너네 일단 자 AC 길이인데 그 미지수를 놓는 방법이 조금 중요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지수를 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관점이 있는데 너네가 아마 미지수를 두 개를 사용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볼래요? 그러면 자 여기 중심 원에 대한 해석은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야 TV 여기를 뭐라는 거예요? 핑계라도 안 되면 진짜 아무 말 안 하겠는데 A, B 미지수 두 개 세팅한 거예요 지금. 큰 원의 그러니까 중간 가장 큰 거는 반지름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 원을 A라고 반지름을 A라고 놓은 거고 얘를 B라고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10을 가지고 일단 10을 하나씩 이제 세울 수 있어. 얘는 지름이 2A이고 얘는 지름이 2B니까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얘가 자 가장 큰 원의 이제 지름이 10이니까 1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2로 나누면 A 플러스 B. 그러니까 A와 B의 합이 5가 된다까지 일단 이제 식 하나가 찾아주죠. 그 다음은 넓이식이야. 저 넓이를 갖다 표현을 할 건데 저 넓이를 좀 표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가장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 빼고 가장 작은 반원 빼고 그게 6파이 라고 세울게요. 됐죠? 그럼 이제 이 6파이라고 하는 식은 이제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거든. 봐봐.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 중심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 반지름이 5야 얘들아. 이렇게 됐어? 그럼 봐.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면 그걸 2로 나눈 게 반원의 넓이에요. 그럼 봐봐. 얘가 5니까 25파이가 원이겠지. 그거를 2로 나눠야지 이게 반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반원. 두 번째 뺍니다. 그래서 빼기. 이건 어떻게 돼? 중간 반원을 뺄 건데
반지름이 a니까 자 a제곱 파이가 1의 넓이 그거를 절반 맞지? 2분의 b의 파이 b제곱 파이 이게 작은 원의 작은 방 맞지? 얘가 몇 파이? 6파이 이렇게 식이 일단 세워져 됐죠? 자 요거 좀 간단히 해보죠 이거 파이 날리고 파이 날리고 2가 거슬리니까 그냥 2 곱할게요 오케이? 2 곱해서 올라오면 25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까지가 1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 정리하실 때는 이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해석하기 편하겠지 얼마야? 13이지 됐어? 이렇게. 그럼 너가 식을 2개 얻었거든 첫 번째 얘랑 2개 나왔어 자 봐 합이고 제곱 합이야 그치?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 저는 이제 일단 이거를 양변제곱 왜냐면 여기서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양변제곱 그러면 그 양변제곱 한 게 25인데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럼 봐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는 얼마야? 13이지 그러면 얘를 13 플러스 2ab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 값이 25거든?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얘가 12여야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AB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6 맞아?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건 A 플러스 B가 5라는 거지 됐습니까? 답이 일단 바로 보이는데 나는 곱했는데 6 되는 것 중에 더했는데 5가 되는 거 보이니? 3, 2 바로 보이죠? 또는 해석을 이렇게 해도 좋아 봐 이게 약간 이제 좀 고차원적인 해석인데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거든? 떠오르는 거 뭐 하나 없니? 아니지 인수분해 맞는데 2차 방정식과 관련된 합곱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각에서 관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봐도 좋을까?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합이 5니까 근각에서 관계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되는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 합이 5니까 그 다음에 곱이 6이니까 a분의 c가 6이 되도록 뒤에 6 세트 이렇게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이 뭐인 거죠? 이것의 두 근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지? 6이랑 아니지 a와 b다 이것의 두 근을 a와 b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맞죠? 이것의 두 근이 a와 b라고 해석하면 근각의 관계에 따라서 얘가 성립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풀어서 2, 3을 구해도 관계가 없어 오케이? 따라서 어쨌든 간에요 A가 더 커, B가 더 커? 너가 세팅을 이렇게 하는 순간 A가 B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중간 원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3으로 설정을 하고 B를 2로 세팅을 해야 문제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최종적인 정답은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C 길이가 되고 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어? AC 길이는 지금 얘를 갖다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A가 지금 3이니까 저 길이 얼마? 6 정답이 6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이야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지수를 하나만 사용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를 사용하겠다는 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이렇게가 2x고 이렇게가 10-2x니까 반지름을 5-x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문자를 하나를 사용할 수 있고 식 세우는 거 똑같이 하시고 x에 대한 방정식 풀면 정답 나와요 됐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30번 볼게요 넘겨서
30번 보겠습니다. 30번에 자 2차 방정식 두 글 중에 큰 근을 야 이거 질문은 너무 계산 아니냐? 2차 방정식 일단 풀어서 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근을 A라고 할 때 자 N, A, N 플러스 A 제가 부등식은 저 방정식은 반드시 풀었을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를 일단 너네들이 찾았겠지? 그게 안 돼서 질문이면은 진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두 개 중에 큰 근을 찾았겠지? 일단? 근데 이 처리가 안 됐겠지? 그렇게 믿을게. 알겠지? 됐어요? 방정식 풀면 어떻게 돼요? 양변 곱하기 6 하시면 여기 지금 2 남고 안쪽 거는 전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오른쪽은 3 남고 3x 전개.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 그 다음에 2 마저 전개하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여기다가 3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민아.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우변으로 넘길게요.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2 인수분해 안 되네? 맞아? x 값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니까 x 근해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위에 x 플러스 4가 아니라 x 마이너스 4. 여기 잘못 적었니? 이렇게 마이너스 10이야. 얘가 넘어간 거라서 x값 찾으면 뭐 나와요? 5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큰 근을 A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A 값이 확실하게 5 플러스 루트 13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빼는 것보다 더한 게 더 크니까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A인데 이제 부등식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지금 A니까 요 A 값에 지금 요 A 값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해봐. 이게 정수잖아. A 1차이가 나는 두 정수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수직선 상황에서 자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지금 얘가 끼어 있다는 소리지. 맞아? 어디 끼어 있는 건 관계가 없어. 그냥 요 사이에 5 플러스 루트 13이 있다는 얘기고 네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여기서? 정수 n 값은 n 값 찾는 거야. 맞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녀석의 무슨 부분이야? 정수 부분. 됐죠? 맞아요? 이거의 정수 부분을 찾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거를 뭐라고 그냥 바꿔서 준 거냐면 부등식 표현으로 좀 바꿔서 주는 거지. 됐어? 그럼 정수 부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시작을 뭘로 해야 돼? 얘가 뭐보다 크죠?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플러스 몇?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정답이 8.
33번 보겠습니다. 32번 먼저 볼게요. 그 밑에 거. 그 식 볼래? 식 보시면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치환.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뭐로 치환할까요? A.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다항식 A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치환을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인수분해 여기서 바로 할게요. 인수분해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는 2일밖에 안 되니까 2일 갖다 먼저 세팅을 하고 뒤에 걸 넣어줄게. 17 좀 많이 튀네요. 9, 1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9, 2, 18이니까 18쪽으로 의외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9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됐어? 자 여기까지가 좀 1차적인 풀이고 그 자연수 순서상 XY 개수를 갖다 찾자. 이걸 만족하는 자 자연수 XY의 순서상을 갖다 찾자. 근데 X랑 Y가 될 수 있는 건 둘 다 뭐예요? 자연수예요. 얘네 두 개 다 자연수예요. 맞아? 그럼 봐. A가 뭐였냐면 내가 얘를 A로 치환했으니까 결국 X 플러스 2Y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X랑 Y는 자연수거든? 근데 얘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건 경우가 없어요. 자연수끼리의 뭔가 사칙연산으로 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나눗셈을 이제 하는 거 외에는요. 그죠? 그래서 너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야 고개 숙이지 말고 쓰라니까? 뭘 쓰고 있어야 너 방금 내가 이걸 방금 적었는데 뭘 쓰고 있어야 두 밖에 없습니다 경우가. 아 진짜 말 징그럽게도 안 됐네 진짜.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몇 번째 지적을 하는데 똑같은 걸 지적하는 표정이 안 바뀌고. 진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동이야 진짜. x 플러스 2y가 지금 9가 된다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예, 자연수 순서상이 몇 개 안 나와. 그냥 여기서 벙찌지 마시고 아씨 뭐야 이거 와 이거 엄청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y는 9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봐. 이걸 너네들이 처음에 어디서 배웠냐면 2-1에서 연립방정식 처음에 딱 배울 때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x, y가 자연수 조건인데 x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y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x를 기준으로 삼으면 x값 들어갈 때마다 2y는 이렇게 이제 고쳐지는 건데 얘가 짝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홀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기준을 y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y가 1이면 x가 얼마? 7. 계산 좀 빨리빨리 좀. y가 2면 x는 5. 3이면 3. 4면 1. 끝이겠죠? 4개밖에 안 나오겠죠? 맞아? 그 이상으로 커지면 얘가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4개. 이렇게 해서 4개 나옵니다. (33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부근을 가질 때 상수 P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기능적으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부근을 갖는다는 것은 자, 뭘 갖다 체크하는 거죠? 기능.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방정식을 2주째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대답이 안 나오는군요. 서로 다른 부분을 갖는다. 뭘 처리해야 돼? 기능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 진짜 힘드네요.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다?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니네? 니네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씨 오늘 여러모로 열받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처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보시고요. 판별식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별식 처리할게요. P까지 될 수 없는 것은 P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거 좀 처리할게. 짝수공식 쓰실 거면 쓰시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쓰겠습니다. 그냥.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 4 마이너스 12P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4가 12P보다 커야 되는 거라서 자, 여기가 3분의 1, 자, P 이렇게 되겠네요. P가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될 수 없는 건 3분의 1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썼어? 네. 지면으로부터 80m 높이의 건물 옥상 초속 3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기초 아까 했죠? H에 대한 함수인데 H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80T 인관계가 성립한다.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건 쏘아 올린 몇 초 후니 지면에 떨어진다는 걸 표현을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지면의 높이가 얼마야? 능력하시면 0을 만족하는 t를 찾자. 그럼 얘가 5t제곱 마이너스 30t의 마이너스 80이 0이라서 양변 5로 나누시면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이 0 8, 2 마이너스 플러스 t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시간이 음수인 것은 뭔가? 맞지 않죠? 8 정답은 8초. 파일이 다 했습니다. 어떤 상점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을 X%만큼 인하하였더니 판매량이 20%만큼 늘어서 그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그 가격의 인하 전과 같아졌더라고요. 해석 자체가 안 되죠. 첫 줄부터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읽으니까 더 모르겠고 세 번째 읽으니까 그냥 완전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럼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적을게요. 상품 가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상품 가격을 일단 기존에 세팅을 A1이다 뭐 이렇게 일단 세팅을 일단 해놓고 여기서 어떤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 숙지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 갖다 물어보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리해야 될 개념은 당신들이 이제 1학년 수학을 2번 다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시기가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나오는 개념들은 그때그때 머릿속에 집어넣고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수치상에서 곱하기 100을 갖다 표현한 표현상의 일단 단위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퍼센테이지의 단위로 놓고 계산하지 않아요. 단위로 계산할 때는 무조건 분수 표현으로 일단 자 계산을 하는 건데 분수로 바꿔서 무조건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는 것은 분수 표현으로는 2분의 1입니다. 왜 2분의 1이냐면 100분의 50이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50으로 봤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인 거고요. 그럼 백분율로 표현할 때는 곱하기 1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곱하기 100이냐면 분수 표현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에다가 이 2분의 1을 백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산을 잘해야 돼요. 이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산에서 쓰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분수 표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그냥 약분을 해서 바로 2분의 1로 쓴 거고요. 그러면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자 20%다라고 하는 것은 분수 표현으로 할 때는 우리가 100분의 20으로 그냥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얘를 5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전체 5개 중에 한 개를 뜻하는 것은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한 조각이 20%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봐. X%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럼 얘가 이제 문자로 바뀌면 이것을 분수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맞냐? 100 중에 생각을 해봐. 어떤 분수에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얘가 X%로 써졌다라는 거잖아. 100분율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나는 필요한 게 이 분수란 얘기야. 그제? 양변 10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게 X%. 됐냐? 그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퍼센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식을 세워볼게요. 자, 어느 상점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을 10X%만큼 인하하였다. 이건 가격을 내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품에 대한 가격을요. 자, 몇 %만큼 인하를 한 거냐면 10X%만큼 인하. 10X%만큼 인하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표현을 좀 어떻게 하시면 될까 했을 때 10X%만큼 디스카운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할 때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라고 할게요. 1,000원짜리를 자 생각을 조금 해. 자 10% 할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봐. 할인한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마이너스 10%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10%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게 왜 계산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퍼센테이지를 공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만인 건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10%가 깎이면 남는 게 몇 %입니까? 남는 게 90%예요. 관심은 90에 있는 거지 10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걸 갖다 표현할 때는 그냥 수치가 들어가면 연산이 쉽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000원의 10%는 100원이니까 1,000원에서 100원이 깎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얼마냐? 900원이란 소리예요. 됐어요? 이런 소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연장을 하자면 퍼센테이지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봐.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1,000원짜리를 만약에 10X%를 갖다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전체를 100%라고 받고 10%가 깎였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90%라서 그 나머지를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표현이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미지수가 들어가면 수치적인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모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냐? 써! 졸지 말고! 진짜 학습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네. 진짜. 너 그냥 줌으로 들어와. 이렇게 할 거면 계속 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적당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굉장히 얼만데. 100%가 있었는데 몇 %가 까진 거야? 10%가 까진 거지? 근데 얼마 가격에 이렇게 된 거야? 1,000원에 깎인 거지? 맞아? 자 그러면은 요거 남는 게 지금 90%잖아요. 자 요거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다. 100%를 분수로 바꾸면 몇이라고 쓰면 돼? 100분의 100이니까 얼마야? 빼기
10%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잖아. 그냥 100분의 10으로 쓸게 모양 봐야 되니까. 그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모양이. 이게 900의 정체예요.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900 나와요. 900의 정체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격에다가 90, 이게 90%야 의미하는 게. 이게 90%. 전체 100%에서 10%가 깎인 모양. 맞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 간단하게 X%, 1000원짜리 X% 할인을 좀 이제 써볼게요. 만약에 X% 할인을 한다라고 치면은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원래 100%가 있었는데 몇 퍼센트가 깎인 거죠? X%가 깎인 거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X% 깎인 거고 얼마에? 원래 상품 가격이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일반화를 시키면.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쪽 자리에 들어갈 이 미지수 부분이 어디에 딱 대응되는 거냐면 이 부분에 딱 대응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20이면 이쪽에 20을 넣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제가 표현 좀 해볼게. 10x%가 할인이 됐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 상품 가격은 A1이었는데 자 100%에서 몇 퍼센트가 깎인 거예요? 10x%만큼 깎인 거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0x만큼이 깎인 거겠지. 얼마에? A1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매량 얘기가 나와요. 판매량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판매량이 뭔지 몰라서 판매량도 B라고 나와요. 그냥 B개를 팔았다 이렇게. 뭐 방법이 없어. 그냥 미지수를 놔야 돼. 근데 이제 조건은 이겁니다. 10x%만큼 가격을 인하를 하면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판매량은 당연히 상승이겠죠. 몇 퍼센트 상승을 한다? 20x%만큼 상승한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20x%만큼 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는 이게 만약에 할인이 아니고 이익을 붙인다라고 표현이 바뀌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 부분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였다가 몇 퍼센트가 늘어난 거야? 20x%만큼 늘어간 거니까 플러스 100분의 20x 얼마에 B에 판매량 B에 20x%가 늘어났다. 굉장히 쉽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이제 문제 정답을 이렇게 갈게요. 식을 일단 이제 아직 안 세웠어. 계량적인 이제 내용만 좀 파악을 했거든요. 총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판매 금액은요. 상품의 가격이 하나가 A1인데 B개를 팔았으니까 두 개를 곱한 게 판매 금액이 되는 거야. 두 개를 곱한 게 판매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면 A1짜리 상품을 B개를 팔면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겠니? A1짜리 B개 팔면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겠니? AB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시작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건데 상품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판매량은 이렇게 된 거야. 그거 두 개를 곱한 게 바뀐 이후의 판매량, 맞아? 근데 그 바뀐 이후의 판매량이 뭐냐면 1-100분의 10x의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x의 b. 이게 바뀌고 나서의 판매 금액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인하하기 전과 같아졌다는 얘기는 원래 이 상황과 똑같았다는 얘기죠. 판매 금액이. 맞아?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x야. 그지? 양변에 a랑 b를 나누세요. 그럼 봐봐. a 날라가고요. 자, b 날라가니까요.
왼쪽에 1만 남는 거예요. 됐죠? 자, 식 정리를 좀 할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 요 약분도 하자. 자, 약분도 하면 자 여기 날리고 공 하나 날리고. 자, 여기 공 하나 날리고 공 하나 날리고. 그렇지? 자, 그러면 자 1은 1 마이너스 10분의 x. 자, 1 플러스 10분의 2x. 자,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막 다 전개를 막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좌변하고 우변에 곱하기 100을 한다. 양변에 곱하기 100 한다. 근데 곱하기 100을 할 때 왼쪽에다가는 그냥 100을 곱하면 되고 오른쪽에 100 곱할 때 100을 어떻게 나눠서 곱해요? 여기다가 10을 한 번 곱하고 여기다가 10을 한 번 곱하는 거야. 나눠서 곱하는 거야. 그래야지 의도를 아시겠죠? 이 분모가 거슬린다는 얘기죠 지금. 자, 왼쪽은 그럼 100으로 갈 것이고 자, 이건 그냥 분배법칙 써서 안쪽은 전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이 여기가 10-x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됐죠? 뭐 할 말 있어요? 방금 네가 지금 졸고 있는 거를 학생 한 명과 같이 봤다. 전개하는 거 자, 이렇게 전개한 게 1지 마이너스 2x 100 날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100이 날라갔으니까 좌변 0이에요. 0은 2x로 묶어요. 자, 5 마이너스 4x.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 x가 0이던가 아니면 이 부분이 0이던가. 근데 x가 0이면 말이 안 되지. x가 0이면 0%. 맞아? 문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5-x 값이 0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x 값은 5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맞아? 자, 문제의 정답 마지막 막줄도 읽을게요. 자, x 값을 구하세요. 우리가 구한 x 값 정답이네요. 정답이 5다. 이차함수 가겠습니다. 이차함수 개념부터 보세요. y는 폴 비교해요. 제발. 근력볼. 자, 차이는 얘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1차 방정식이잖아요. 얘들아,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도 국어사회의 역사랑 다르지가 않아. 시작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백날 풀어서 의미가 없다니까? 관심도 없는 것 같으시고 나 혼자 떠들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차이점이 이거야. 2차 함수는 x값 하나 함수여야 되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라서 모양이 차이점인 거죠. y는 꼴로 일단 고쳐져야 되는 거고 그 이제 y는 꼴로 고쳤을 때 식이 2차 식이 되는 거죠. 이런 꼴이어야지 얘가 2차 함수인 겁니다. 맞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2차 방정식 저 조건 갖다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어떻게 나오냐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차 항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뜻 자체는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 2차 항의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지금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똑같지 않아요?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이 2차 함수인 건데 당연히 얘가 2차 함수라고 앞에서 설명이 돼 있으면 얘가 지금 뭐가 되면 안 된다를 처리를 해야 돼. 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똑같이 가는 조건입니다. 똑같이 가는 조건이고 이런 걸 지금 2차 이런 꼴이 되는 거 y는 꼴로 고쳤을 때 얘는 방정식 풀 때는 능용 꼴로 고쳐야 되는 거죠. y는 꼴로 고쳤을 때 그래서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양을 내가 두 개 다 적고 일단 당신들한테 좀 주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이거야. 함수 관점에서 당신들한테 주입하고 싶은 개념이 이거야. y의 0 대입은 무슨 절편을 구하게 만드는 기능이었지? 이거는 아니고요. x절편. y의 0 대입은 x절편을 구하는 기능이었어요. 1차 함수에서. 맞지? 자, 봐. 그지? 맞아? 근데 이 식 구조에서 y의 0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위의 식을 풀란 얘기로 바뀌어. 뭔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면 2차 함수에서 x절편,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거는 능령 처리를 해서 방정식을 풀라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조상. 이게 바로 이해가 되면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이다. 똑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x,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근이 하는 역할은 이걸 만족하는 x가 얘가 이제 근이죠. 방정식에서 근 x가 했던 역할을 여기서 누가 하는 거야? x절편의 x절편이 하는 거죠. x절편. 다른 말로 x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f 좌표값 자체를 x절편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x축과 만나는 점이 1하고 2면 1하고 2가 이 식에서 y에다가 0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1하고 2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지? 그리고 이 1하고 2가 x절편인 거야. 그럼 개념상 x절편은 1하고 2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가 아니라 좌표를 표현하는 값이야, 값.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의 점의 좌표는 1,0, 2,0 이렇게 점의 좌표가 이렇게 써지는 건데 x절편이 2,0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맥에 안 맞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x절편이 2,0이다라고 하는 건 틀린 표현이야. 2,0 x축과 만나는 점에 이거에 무슨 좌표? x좌표를 절편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됐죠? 개념 이제 헷갈리지 말고 이제 숙지를 좀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하는 역할이 뭐다?
x축과의 뭐다? 교점. 됐죠? x축과 교점 역할. 이 근이 하는 역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고, 자, 줄여서 x축과의 자, 교점이다. 이게 사실 끝이야. 이거 설명하면 일단 이차함수는 설명할 게 없어. 끝이야. 이거야. 그냥.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x축과의 교점을 갖다 구하는 방법이다. 조금만 더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야. 그러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함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함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는 y는 fx라는 기호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얘를 fx라고 보는 거야. 맞지? 그럼 잘 봐. 자, 각각의 개수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각각의 개수가 하는 역할. 자, 복습 1차 함수. 자, 여기 얘가 1차 함수가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안 돼? a가 0이 되면 안 돼. 맞지? 그리고 자, 1번 a가 양수. 자, 2번 a가 음수. 자, 기울기예요. 이름이. 자, 이름도 기억해야 돼. 1차 함수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 같이 해야 돼. 알겠지? 얘 이름 뭐다? 얘 기울기. 얘는 무슨 절편? y 절편.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1차 함수 식을 딱 보면 그래프가 사분면에서 어느 정도로 딱 그려질지 개형이 보여야 된다고 했어. 오케이? 일단 양수면 방향이 어떻게 돼? 오른쪽 위. 음수면 오른쪽 아래. 그리고 y절편은 y축에 벌리는 위치. 됐지? 자, 이 1차 함수에서 a, b가 했던 역할을 2차 함수에서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자, 쉬운 거. 자, 1번. a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양수인 거랑 a가 음수인 것만 다루시면 돼요. 이거 이미 했죠?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 밑으로 볼록은 뭐야? 위랑 아래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 함수가 무조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얘는요? 위로 볼록. 오케이? 자, 수업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얘를 아래로 볼록,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이거야. 알겠지? 두 번째. 자, B가 제일 어려우니까 B 건너뛰고요. B가 제일 어려우니까 B 건너뛰고요. C로 갈게요. C. 자, C는 무슨 절편? 똑같습니다. 자, C는 자, Y 절편. 자, 그러면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 보세요. 자, 일반화를 시키면요, 얘를 y는이라고 보지 않고 자, fx는이라고 하는 기호 표현을 사용하신다면요, 자, b가 y절편이지. f 몇? f 몇? 자, y절편은 x에다가 뭐 대? 자, y절편은 x에 뭐 대? 0 대. 그러니까 x에다가 0 대입한 건 f 몇? F0. 자, F0이 의미하는 거는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에요. 제발 공부 좀 하자. F0은 상수항이야. F0은 Y절편이야. 2차식에서 어떤 다항식에서 상수항이 하는 게 Y절편이야. 됐어? 끝. 얘도 똑같죠? 얘를 fx로 봤죠? Y절편은 F0. x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뭐만 남아? c만 남으니까 y절편. 됐지? y절편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b를 좀 설명할게. b가 하는 역할. 이거 어차피 뒤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냥 미리 도입할게요. 제가 지금 일반화된 걸 갖다 그냥 공부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볼 때는 ax 제곱인 기본 그래프만 볼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b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이차함수의 궁극적인 특징은요, 그래프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대칭성을 가져요. 대칭성을 갖는데 어떤 선에 의해서 대칭성을 가져. 이걸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축. 됐죠? 이걸 축이라고 부릅니다. 축의 방정식 또는 축. 맞아? 축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칭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축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이제 뭐냐? 이걸 좀 얘기 좀 할게요. 알겠지?
축의 방정식을 구하게 해주는 공식 일단 어떻게 구한다? 일단은 유도 과정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이렇게 그냥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일단 B에 대한 부호 파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니까 축을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는 거예요. 뒤쪽에 가서 그래프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할 거야 나중에. 지금 일단 도입만 할 거야. b를 갖다가 b 부호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축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구해지는 건데 첫 번째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 2차 함수의 축은 그 위치가 y축을 기준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y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의 축이 놓여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밖에 없어? 얘를 기준으로 왼쪽하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밖에 없죠? 그럼 봐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자 1번 2차 함수의 축이 x축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놓여져 있다는 거는 현재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이게 음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게 음수라는 거는 a랑 b, 이게 음수라는 거는 자 순서대로 할게 2a분의 b가 양수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a분의 b가 양수라는 거지? 그러면 a랑 b랑 부호가 어떻다? 부호 같다는 뜻이지? 됐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됐지? b의 부호는 단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a 값에 영향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축의 위치가 y축 기준 왼쪽이에요. 기준은 무조건 y축이야. y축 기준 왼쪽에 있으면 a, b 부호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a랑 b랑 부호가 같다. 이렇게 설정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상황이 오른쪽으로 가면 반대겠지. 상황이 오른쪽으로 가서 축이 이렇게 만약에 걸리면 얘가 지금 2a분의 b인 건데 얘가 양수.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요 2a분의 b가 음수여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는 건 a, b가 음수 상태여야 하니까 이번에는 a, b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자 이게 2번. 자 방향 그 축의 위치가 y축 기준 오른쪽에서 있으면 a, b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b 부호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 참수가 만약에 이렇게 걸렸어 얘들아. 구체적인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 B, C의 부호를 좀 파악을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두 번째 자 C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왜? 무슨 절편이니까? Y 절편이니까 여기 말하는 건데 얘가 X축보다 밑에 있죠. 됐지? 두 번째 마지막 B야. 자, 축의 위치가 보세요. 축의 위치가 y축 기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A, B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시 자 A, B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양수였으므로 B는 음수다. 됐어요? 왼쪽이면 같다, 오른쪽이면 다르다. 그치? 왼쪽이면 같다, 오른쪽이면 다르다. 왼쪽이면 같다, 오른쪽이면 다르다. 그치? 기본 개념입니다. 됐죠? 됐어요. 그냥 부호 파악한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이제 그래프 좀 설정되는 거 얘기 좀 할게요. 얘들아. 오늘 얘기할 그래프는 저런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y는 ax 제곱만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야. 저 일반적인 거 안 나오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만 나와요. 알겠죠? 얘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갖다지나요? 0, 원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생긴 모양이 자 원점을 갖다가 지나고
자 이렇게 돼요. 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포물선 모양이야. 이게 y는 ax 제곱 그래프 모양이에요. 보이사슬이 원점 지나고 있고요. 됐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될 어떤 상황이나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여기서는 축의 방정식이 얼마일까? 여기서는 축이 어디일까? 무슨 축? 그렇지 y축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맞아요? 얘가 지금 축이 돼요. 얘가 일단 축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따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축을 그 이차함수는 원래 축을 기준으로 얘가 모양이 지금 a가 양수일 때 보는 거죠. 보세요. a가 양수일 때 보는 거야. 그럼 축을 갖다 기준으로 얘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맞아? 얘가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봐. 아래로 볼록일 때는 축을 기준으로 축방보다 왼쪽에 있으면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근데 축을 나타내는 기준이 x는 0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일 때 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x 값이 증가할 때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x 값 증가하는 방향.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 됐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y는 자, 감소.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는요. 오른쪽 여기 증가 형태예요. 그죠? x 값이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이런 그냥 이제 성질을 보는 거야 지금. 뭐 별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죠? 두 번째. 자,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뒤집혀. 음수가 돼버리면은 자 그래프가 뒤집혀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느낌. 이렇게 떨어집니다. 됐어? 얘랑 얘는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x축에 대해서 대팔포만이에요. 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y는 자, ax 제곱에서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랑 반대예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축은 y축으로 똑같아. 그지? 축은 y축으로 똑같은데 이번에는 x값을 갖다 기준으로 x가 지금 음수일 때는요. 어때요? 반대로 증가하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 y는 증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반대는 어떻게 돼? y는 감소. 이런 어떤 현상을 보자는 거야 우리가 일단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차함수는 무조건 뭐에 대해서 선대칭? 축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죠. 지금은 y축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y축 대칭. 맞아? 그리고 얘랑 얘는 관계가 무슨 관계? 자, 이게 무슨 관계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내가 이렇게 그린 함수가 y는 2x 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은 어떻게 그려져야 맞냐 이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그리고 그래프 폭이 요 기울어진 그래프 폭이 얘랑 어때요? 똑같아요. 이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를 찍어서 내린 거니까, 그지? 그래프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 무슨 차이만 딱 나요? 부호 차이만 딱 나는 거야.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 차이가 나면 무슨 축에서 대칭? 얘에서 대칭. 그리고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 그래프 폭이 좁아져. 반대로 절대값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 됐죠?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과제는 많이 안 내드릴 거고 닥터제를 좀 내드리겠다. 알겠어? 고생했습니다.